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격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자연분만 쪽으로 또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한동안 뭐 좋은 사주 날을 날씨 태어난 연월 일시를 어, 날짜를 잡아서 제왕절개를 하던 어떤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뭐 아이가 거꾸로 있다, 아니면 산모가 위험하다, 아니면 뭐 아이가 사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특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뭐 엄마들의 몸매나 어떤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뭐 물론 자식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죠. 그래서 년월은 정해져 있고 일시를 인위적으로 잡아서 제왕절개를 하던 시대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사실은 제왕절개는 우리가 자연분만이라는 거는 뭐 밤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새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제왕절개 날을 받을 때는 거의 낮에 태어납니다. 왜? 제왕절개가 일단 날을 받으니 의사들이 급한 환자 아니면은 야간에 수술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의 사주를 보면 거의 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사주가 이렇게 양의 기운으로 쏠리면서 그 어떤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죠. 그래서 거의 다 낮에 태어나면, 우리가 양의 기운이 사주에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의 기운만 가지고 양의 기운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양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성격이 위로 발산되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양적일 때 음적인 기운에서 땡겨서 차분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음적인 기운이 강할 때는 양적인 기운에서 땡겨져서 우리가 어쨌든 중화의 역할을 하는 게 음양의 이치인데, 제왕절개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거의 다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양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감정 폭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분하지를 못해서 의학적으로는 ADHD라 그러죠. 그런 부분도 사주의 물론 흐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왕절개를 하여서 그 양의 사주의 양적인 어떤 기운이 많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이 모여서 지금 사회적으로 흐름이 청소년들의 범죄라든지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뭐 청소년들의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한때의 어떤 시대의 흐름과 제왕절개 그때 한참 유행할 때의 어떤 흐름과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큰 관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앞으로의 어떤 우리 우주의 흐름이 화해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시대로 왔을 때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화라는 건 어떤 밝음, 또 양적인 기운, 뭐 강렬한 에너지 이런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서 뭐 밝고 뭐 모든 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지만, 이게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간다면은 어떤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큰 사건을 저질러죠. 특히 뭐 외국에서는 뭐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범 학생이었는데 뭐 총을 들고 들어가서 어 아이들을 뭐 무자비하게 쏘아서 많은 사망자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특히 지금 화해 시대로 올 때는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초에 이래 보면 화해 시대로 접어들면서 뭐 불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장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보면 남을 배려하는 문제라든지 상대편을 한번 이해를 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잘 되고 보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봐야 되고 어떤 이기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명리학자로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일본의 어떤 한 의사가 이 자기가 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은 같은 약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사람의 어떤 생리 상태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이 사주팔자에서 우주의 흐름에 그 기운을 읽어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정신신경과 의사분들도 이 명리학을 배워서 그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어떤 우주의 법칙은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성 이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화해 시대면서 아이들이 어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굉장히 뭐 성격이 모든 감정이 상기가 되죠. 상기가 되다 보면 어떤 정신적인 정신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 상대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나쁜 일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뭐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주의 법칙이나 아이들이 사주를 봤을 때 거의 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느냐. 치료는 의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치유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치는 게 명상법을 굉장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병이나 모든 성격장애나 이게 어떤 기운이 상기가 되었을 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뭐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랬을 때 모든 기운이 상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병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라는 한문을 보면 안에 우리가 오행으로서 천간에 병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은 화에서 온다. 이래서 우리가 화병이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되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주는 어떤 명상법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엄적인 기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뭐 종교단체에서든 명상법을 굉장히 외치고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를 봐서 어떤 양적인 기운이 많으면 명상, 가족들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법 중에서도 앉아서 단전, 이전이나 발바닥이나 이런 거를 이래 주시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기운이 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음양의 기운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의 성격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 성격적으로나 내 사주의 어떤 구성을 봐서 음양의 기운이 구조가 잘 안 맞고 양적인 기운이 이렇게 너무 많다 그러면 제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호흡법이라든지 명상법이라든지, 지금 앞으로는 뭐 양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은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제 우주의 흐름이 대체의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병, 내 몸에 있는 병은 내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부분이고, 또 인위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량의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명상호흡법이나 우리가 어떤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모든 어떤 이 사주팔자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량의 조화나 음량의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 한 가정,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어떤 단체, 뭐 어떤 사회적인 부분, 학교 단체 이런 데서 조금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어떤 명상법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면 정말 좀 더 밝고 나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